무지해반증 최소 침습 수술은 사실은 옛날에는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나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시절에는 그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넓은 신발 신고 뭐 약 먹고 참다 안 되면 수술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 과거에 비하면 수술적인 위험성이나 합병증 위험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합병증이 전혀 없는 100%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위험이 많이 낮아지고 편의성이 굉장히 커진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상담하시러 병원에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보건병원에서 발과 발목만 미친 듯이 보는 의사 이동호 원장입니다. 무지외반증이란 무엇인가요? 무지외반증은 오래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엄지발가락의 발등뼈가 안쪽으로 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틀어지게 돼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병입니다. 발이 휘면 바로 치료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무지외반증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지외반증은 오래 좁은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전적인 원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발 모양일 뿐이고요. 다만 똑같은 발 모양의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비교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보행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무지외반증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은 경도, 가벼운 무지외반증이고 불편감도 아주 가볍다면 보조기나 아니면 넓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해서 생활 습관을 좀 변경해서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증상이 없는데도 무지외반증이 걱정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심하건 심하지 않건 증상이 없다면 사실은 적극적인 치료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들을 많이 처방을 해보고 말씀도 많이 드려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보조기를 처방해서 그거를 평생 쓰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피부가 막 쓸리고 막 되게 불편하시대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술기도 많이 발달됐고 의사 선생님들 최소절개 수술에 대한 경험적인 숙련도도 높아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수술 받으셔서 평생 편한 게 훨씬 낫죠. 경험 많고 숙련된 의사라면 혹시 원장님? 사실 이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 최소절개 수술이 도입이 됐을 때 거의 저희가 극 초기에 수술을 시작했던 의사 중 한 명이고 제가 이제 듀크 대학병원에 연수를 몇 년 전에 갔을 때 대학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절개 수술에 대해서 그걸 담당으로 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개도 하고 그랬었고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술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수술을 했어도 보조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수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나사를 특허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개발시켜 오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소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적인 원리가 기존 절개술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발등뼈와 엄지발가락에 있는 뼈 두 군데를 경피적,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서 뼈를 절단을 해서 모양을 교정한 후에 나사로 고정해서 뼈가 붙을 때까지 고정을 하는 수술입니다.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똑같은 청소년이라도 발의 성장이 빨리 끝나서 성장판이 닫혀 있으면 그 환자가 많이 불편한다면 그때부터는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정말 너무 약하신, 너무 고령의 환자이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최소절개 수술을 하면 뼈가 무너질 수는 있기 때문에 뼈가 매우 약한 환자분들은 사실 드물지만 조금 하기 힘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 번 수술했던 발은 유착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거를 다 째서 유착된 데를 다 풀어주는 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의사도 힘들고 짠 데를 다시 째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아파하시고 하지만 최소절개 수술하면 의사도 편하고 환자분도 훨씬 덜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수술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똑같은 비율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라식 같은 경우도 정말 무섭잖아요. 저도 이제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참아서 내가 시간을 내서 수술을 받으면 남은 여생 동안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주변에서 무지외반증 수술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옆에 둔 분들은
사실 예전 절개 수술했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 그거 무지해반증 수술하면 되게 아파. 너무 고생해. 나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했어. 그런 얘기를 듣고 겁나서 주저주저 하다가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수술 못 받은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요새는 최소절개 수술은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면 충분히 퇴원이 가능합니다. 뼈 수술이기 때문에 4주에서 길면 6주까지는 보조 신발을 신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켜주셔야 될 제한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고 평생 참고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